예, 계속 보겠습니다. 77번 문제 보시면 경쟁적인 볼트 산업 오늘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내봤는데요. 이 문제를 섞어서 그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산업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단기 비용 함수다 밑줄.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뭐 단기 비용 함수겠죠, 당연히. 이 단기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는 조업을 하는 20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TC에다 밑줄 16 픽스드 코스트고 QI 제곱 베리어블 코스트고 볼트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QD는 110-P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고 총 고정 비용 16이 모든 매몰 비용일 때 밑줄 단기 공급 곡선 구해라. 두 번째 시장 단기 공급. 시장 단기 공급은 그 위에 보니까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고 개별 기업의 공급량을 알게 되면 뭘 알겠어요?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을 알 수 있겠죠. 시그마 Q죠. 수평합이지. 이 산업의 단기 균형 가격과 거래량, 뭐 수요 공급 곡선을 맞아떨어지면 되겠고, 만약 고정 비용 가운데 구가 비매몰 비용이라면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어떻게 변하겠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TC가 고정 비용이 16으로 주어져 있고 가변 비용은 뭐 QI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경쟁 기업인데 기업이 몇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2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는데 DP 시장 수요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은 지금 110-P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110-P 이렇게 주어져 있고 첫 번째는 고정 비용 16 전체가 무슨 비용? 매몰 비용? 전체가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 얘가 지금 16인데 이게 전체가 모두가 매몰일 때 우리 다 얘기했어요. 매몰 비용이라면 생산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드리는 생산의 기회 비용은 뭐다? 가변 비용뿐이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가변 비용만 뺀 것이 생산자 잉여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PS가 TR에서 TVC만 뺀 거니까 얘하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요 매몰 비용일 때 여러분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이윤이 생산자 잉여와 다르다는 거야. TR에서 TFC, TVC를 뺀 것이 이윤이 되니까. 그래서 요 생산자 잉여는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추가로 구할 수 있냐면 이 주어진 거에서 이 매몰 비용일 때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은 AVC 평균 가변 비용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구분해야 되고 요 가변 비용의 미니멈 최하점 위쪽에서 존재하는 MC가 단기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구해야 돼? 요 AVC를 구해야 되고 MC를 구해야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VC는 TVC가 뭔데? 요거 고정 비용이고 가변 비용이니까 요게 QI 제곱이 TVC고 AVC는 뭘로 나눠? QI로 나누면 요게 뭐가 되겠어요? QI가 AVC가 되고 MC는 미분하면 되겠죠. 요걸 미분하면 16은 미분하면 제로로 가버리고 EQI가 되겠지. EQI. 그래서 AVC하고 MC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에 빠져나오는 둘 다 반직선이네요. 하나는 45도의 반직선이고 45도의 반직선. 요게 AVC이고 AVC 이게 QI고 45도로 그리고 기울기가 2배인 요 MC가 있고 MC는 EQI고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MC하고 뭐 AVC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요 AVC 최하점은 물론 2점이고요. 최하점 위쪽에 MC 곡선은 이게,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단기 곡선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고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얼마를 공급하겠냐.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요거를 P equal MC equal EQI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단기 공급 곡선에 해당하겠다. 이러니까. 누구의? 개별 기업의. 요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그리고 뭐 찾으라고 했어요? 시장의 공급 곡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시장 균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로 시그마 Q를 구해야 되니까 QI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 P가 뭐가 되게? 이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Q로 표시한 건데, 시장 전체에는 몇 개의 기업들이 존재해요? 20개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그마 Q는 I가 몇부터 1부터 몇 개까지 20개까지 더해야 되고, 그러면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산출량이 다 똑같아. 20 QI가 되고, 그래서 QI가 2분의 1P니까 10P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Q는 10P가 되겠어. 요게 공급 곡선이죠. SP 공급 곡선이다.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맞아떨어진 상태가 시장의 균형일 거예요. 요게 뭐고? 디맨드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보시면 시장의 균형은 이렇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이 있을 것이고 P, Q 평면이 있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10P니까 뭐 이런 형태로 가면 되고, 시장 수요가 지금 110-P니까 110, 여기 110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Y는 선형직선이겠네요. 이렇게 110.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냥 뭐 기울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자체가, 자, 이게 지금 공급 곡선이 SP equal 이게 10P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디맨드, 얘는 110-P가 이렇게 되겠고, 맞아 떨어지는 게 시장 균형이겠죠. 시장 균형은 같다고 놔버리면 11P는 110이고, 그래서 P는 10인가요? P가 10이면 Q는 100이고, 시장 균형에도 이퀄리브리엄 시장 균형이겠다. 이렇게 균형 가격 거리랑 이렇게 다 구했고, 그 다음에 고정 비용 가운데 구가 비매몰 비용이 지금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픽스드 코스트가 지금 16인데 이 중에 매몰 비용이 9다. 그러면 우리가 총 비매몰 TNSC, 총 비매몰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픽스드 코스트 가운데 9만 비매몰이고 나머지 가변 비용도 전부 다 비매몰이죠. 그래서 가변 비용 이렇게. 평균은 ANSC고, ANSC QI분의 9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이게 U자형으로 나온다 그랬죠. QI U자형으로. 그래서 요 직각삼각선과 선형이 만나면 U자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런 형태로 ANSC P Q 이렇게 생겼다. ANSC 이렇게 생겼고, 요거 미니마이즈에서 QI라는 것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니마이즈 요걸 최하로 가져가는 QI가 어디냐? 그러면 first order condition은 DQI분의 DANSC 이렇게 쓰면 equal 제로.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QI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9고 QI로 미분하면 1이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QI가 뭐 3이 나오고, 여기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QI가 3일 때, 어디 집어넣으면? ANSC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ANSC의 미니멈 최하점은 여기가 6이 뭐, 돼서, 이렇게 했어요. MC를 구해야 되고, MC가 EQI, 그러니까 3, 6이니까 지금 기울기가 2죠. 그래서, 여기가 MC가 되고, MC는 여기가 EQI가 이렇게 우리가 구해놨던 거 EQI. 그래서 여기 지금 ANS 최하점의 위쪽에 이것만 공급 곡선이고 여기는 제로로 보내버리는 이런 식의. 그래서 공급 곡선을 우리가 쓸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렇지만 P equal MC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이게 EQI라는 것이고 QI가 뭐 이상일 때 QI가 뭐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3 이상일 때만. 그래서 요게 어떤 점이에요? 조업 중단점이 되겠다. 셧다운 포인트가. 셧다운 포인트, 조업 중단점. 단기 공급 곡선이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했었어요?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 0점에서 출발했잖아. 여기서부터 공급 곡선이 쭉 있었는데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구간이 지금 사라졌죠? 이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이 사라져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바뀌었냐 물었으니까 이 ANS 최하점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한두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그 236페이지에 그 시장이 월등한 CEO를 고용한 기업이 있고 평균적인 CEO를 고용한 기업이 있고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실제 해설 미션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데 그중에 꼭 필요한 골자만 좀 갖다 놨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이제 경쟁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나오냐, 뭐 사실은 그 인봉저도 그렇고 이영환저도 그렇고 경쟁 시장에 뭐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 중에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고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문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기업이 똑같은 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39페이지를 좀 보시면 239페이지 A국과 B국 기업들이 A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밑줄 A국 시장이 지금 무대인데요. A국 기업들과 A국 기업들의 제품이 완전 A국 뒤에 B국입니다. A국 기업들과 B국 기업들의 제품이 완전 대체제이며 양국의 모든 기업의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MC가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고 별 의미 없는 얘기. 지금 A국의 정부의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A국 정부가 A국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수입국 정부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B국의 제품을 전면 수입을 금지한다. 시장의 장단기 가격, 소비자 후생 변화를 수입 금지 이전과 비교해서 설명해라. 처음에는 경쟁시장이죠. 지금 경쟁시장인데 그 경쟁시장에서 A국 기업과 B국 기업이 같이 물건을 공급하다가 지금 어떤 정부가 A국 수입국 정부가 B국의 기업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렸어. 그러면 시장은 누구만 공급하는 거예요? A국 기업의 공급만 있겠죠. 시장의 공급량 자체가 줄면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량 자체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예전의 비용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단기에 초과 이윤이 생기고 그 초과 이윤이 해소될 때까지 장기에는 계속 시장에 새로 신규 기업이 진입할 거다. 뭐 이게 지금 이런 골자죠. 잠깐 확인해 보시면 내용에 지금 골자인데 그게
첫 번째, 시장하고 항상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개별 기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디맨드가 이렇게 있어. 디맨드가. 여기가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 이게 뭐고요? 시장이에요. 시장. 얘는 개별 기업이고. 뭐 소문자로 해도 되고 대문자로 되고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상태에 이런 처음에 균형 상태인데 이 공급은 처음에 전제가 A국 기업과 B국 기업이 같이 공급하니까 이 공급량을 이렇게 하첨자로 A국 기업과 B국 기업이 같이 공급하는 이런 상태라고 좀 봅시다. 그러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P0고 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경쟁 기업들이니까 요렇게 처음에 출발점이 P0의 가격에서요. Q0만큼 시장 전체 수요 공급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런 점이 최초의 균형점에서 예를 들어서 0점, 요런 점 0점에서 시장은 균형이고 얘는 이런 형태로 AC 일반적인 요 AC 평균 비용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상향하는 뭐가 있겠어요? 한계 비용 곡선이 있겠죠. MC 곡선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뭐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해도 LAC, LMC 뭐 이렇게 하면 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 공급선 다 집어넣어서 이게 장기 상태로 출발해도 상관없겠고 시장에 처음에 두 기업이 같이 공급하다가 이제 A국 기업만 공급을 하고 B국 기업이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시장 공급 자체가 줄어요. 누구만 공급한다고? 요 A국 기업만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 공급이 줄어 B국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면 시장 균형은 어디로 가고? 1점으로 가고요.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늘면 뭐 당연히 뭐가 늘겠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단기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요 시장 균형이 어디에서요? 최초에는 최초 균형을 여러분 얘기를 하면 되고 시장 균형과 어디 균형? 요거를 뭐 대문자로 그냥 해서 A 소문자로 여기 저쪽에 A 이렇게 해서 여기 A점 B점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A점 B점 이거를 소문자 A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 처음에 Q0만큼 개별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만큼 Q1만큼 생산 물량을 늘리게 될 거고 따라서 초과 이윤이 얼마만큼이요? 요 높이의 시장 가격에다가 시장의 요 평균 비용은 이 높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뭐가 발생해?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단기에. 이 파이가 0보다 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누가 진입을 해요? 시장에 신규 기업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줄었다가요. 언제까지? 공급 물량이 계속 늘 텐데, 이 공급 물량이 계속 늘 텐데,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때까지 이렇게 공급이 늘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이렇게. 공급곡선이 다시 이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B국 기업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B국 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자들이 늘어서 시장 공급이 이렇게 늘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가격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균형이 다시 원래로 회복이 될 거니까 이런 점 우리가 A equal C 그러면 여기가 여기 C점이 되고 C점이 산출량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이윤도 원래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이런 수입 규제 조치가 이게 B국 기업이 원래 공급하던 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수출을 못하게 수입을 못하게 해놓으면 국내 생산이 이만큼 느는 거죠. 그래서 국산 대체제가 이걸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입 금지 효과다.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A국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어떤 제품을 B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 시장은 B국 기업들에 의해서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 밑줄도 완전 경쟁입니다. B국 정부는 기업들의 A국에 대한 수출량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B국은 지금 밑줄 긋고 수출국 정부인데요. 이 수출국 정부가 상대방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뭐 제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너무 난립을 하게 되면 값싸게 팔아야 되니까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좋다는 시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수출량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수출 제한의 뭐 규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책 수단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이 B국 기업들의 이윤과 수출 기업의 이윤과 A국 상대방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시답안을 보면서 같이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수입 제한이고 여기 수입 제한 써놓고 여기는 수출 제한입니다. 수출 제한. 시장에 균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시장은 디맨드 커브하고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고 디맨드 서플라이 이렇게 있어. 처음에는 어떤 가격에 요 P0의 가격에 쭉 보내서 여기가 P0의 가격에 Q0만큼 시장에 물건이 공급되고 소비되고 이런 상태에서 최초 A점에 균형 상태에 있다. 여기는 이런 형태로 LAC 곡선이 있고 LAC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여기가 최하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뭐가 있고요? LMC가 있고 롱런 마지널 코스트 그리고 이 최하점의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니까 최하점에 이렇게 뭐도 있고 요렇게 단기 비용 곡선도 있고 SAC 단기 비용 곡선도 있고 이 단기 비용 곡선의 포락선이 요거 다 감싸고 있는 게 LAC니까요. 반드시 그 안쪽에다 그려야 되고 물론 요 MC는 포락선이 아닙니다. 단기 비용 곡선의 포락 곡선이 아니야. 그래서 SMC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SMC 이렇게 최초에 시장 가격이 P0 주어지면 이 P0의 시장 가격 하에서 P equal MC Q0만큼 요 Q0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겠다 이거죠. Q0만큼. 자, 만약에 이제 수출량을 줄이게 되면 이 기업들이 이제 서로 공급을 시장 가격에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제한을 하면 딱 공급 물량을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물량 제한 수준을 당연히 Q0보다 더 적게 제한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Q바만큼 수출 물량을 제한을 해버렸다. 수출국 is.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제 이 공급의 궤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요 의미가. 이렇게 공급 곡선이 굴절이 돼버리다. 요 공급 곡선이 S 프라임으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달라져 버리고요. 당연한 결과로 수요가 똑같은데 공급 물량이 줄이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P0에서 P1으로. 자, 이게 이제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수평의 점선을 일단 쭉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쭉 시장 가격은 여기서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비용이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지금 뭘 조절을 해? 수출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형태도 여기서 지금 굴절이 또 될 텐데 요런 점을
나중에 이런 점에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맞아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아니고 더 오른쪽에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은 형태 이런 데 점이 찍혀야 돼. 그러면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서 요 단기 비용 곡선의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지면 시장은 어떤 상태에 처음에 요만큼의 Q바라는 산출량 조절을 했는데 몇 개 기업들이 존재할까요? 시장에는 처음에 N0의 기업들이 나눠 먹는 형태가 될 것이다. 나눠 먹는 형태가. 그러면 자 보세요.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가격 수준에서 뭐하고 맞아떨어진 점? AC와 맞아떨어지는 점. 평균 비용은 이 높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초과이윤이 발생해. 따라서 우리가 단기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단기에는 공급 물량을 수출 물량을 제한하면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개별 기업은 더 적은 물량을 수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누리고 파이가 0보다 큰 초과이윤을 누리고 그래서 시장에 새로이 이제 기업들이 진입하는 과정이 이제 장기 조정 과정이다. 장기의 조정 과정이 시장에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이제 초과이윤을 보고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입을 할까요? 언제까지 진입을 해? 이게 이윤이 제로인 상태. 그래서 기업이 진입을 한다는 것은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 물량은 주는 거죠. 주는데 요 가격하고 뭐하고 같아지도록 평균 비용과 같아지도록 그래서 장기에는 이윤이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가 지금 뭐예요? N1의 기업의 숫자고 시장 전체 Q는 Q바로 산출량을 묶어놨는데 기업이 난립을 해서 더 늘어나서 개별 기업의 산출량은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지금 요 수준이고 따라서 시장 가격하고 평균 비용이 같아져서 이윤은 제로가 되는 그래서 계속 늘어서 파이가 언제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시장은 계속 움직일 거라는 것입니다. 장기 무이윤 정리가 성립할 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시장 가격 자체가 그걸로 지금 수출 물량 자체가 수출 제한을 했을 때 그 시장에서만 조정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옆에 앞에도 후생변화, 소비자 후생변화, 뒤에도 소비자 후생변화를 물었는데 그 후생변화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영역을 뭐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지금 이런 구간이 알파, 이런 구간이 베타, 뭐 이런 구간이 뭐 이렇게 본다면 최초의 균형점은 A점에서 알파, 베타, 가마가 이게 소비자 잉여인데 CS 소비자 잉여인데 단기 균형점 B점으로 가면 소비자 잉여가 베타, 가마만큼 사라지고 장기에는 다시 A점으로 오니까 다시 소비자 잉여가 변화가 없고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소비자 잉여가 알파, 베타, 가마 이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런 점으로 가면서 이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이렇게 소비자 잉여로 이렇게 줄어서 베타 가마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적게 수출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독점 시장으로 바로 가면 독점 시장의 앞에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은 그냥 넘기고 어디로 보시냐면
일단 그 차별 독점의 경우, 이건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여러분 이제, 차별을 3급 차별을 1급, 2급, 3급 차별했는데 시장 분할형 가격 차별을 여기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나눈 거예요. 좀 특이한 형태인데, 이가 이제 개방경제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 3급 차별 시장 분할 이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을 국내 시장, 국제 시장으로 나눴을 때, 혹은 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나눈다거나 유럽과 뭐 중국을 나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 한 국가 내에서 문제만 잠깐 읽어보고 나중에 이 문제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 그 밑줄 국내 독점입니다. 그리고 해외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니까 보통은 완전 경쟁이에요. 거기 국내 독점 기업이 해외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 동그라미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능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적극적이고. 그래서 독점 기업이 왜 해외 경쟁 시장에 참여를 해? 국내 독점도 충분히 초과이윤을 누리는데, 시장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나누어서 다른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 가격 차별을 통해서 독점 이윤을 크게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고, 참여가 소극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독점의 시장 개방의 문제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독점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냥 시장을 개방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독점의 규제 문제야, 두 번째는. 이걸 두 번째를 독점의 경쟁 체제화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 규제 중에. 이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그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그 259페이지 2급 차별부터 보고 그 다음에 1급 차별 보고 그 다음 앞에 거 3급 차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P = 400-Q 다음 밑줄. 이 상품은 독점 기업에게서 공급되고 독점 기업에다 밑줄. 한개 비용은 MC가 80을 주어져 있네요. 이 상품을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밑줄 긋고 순수 독점입니다.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순수 독점. 가격과 산출량, 독점 이윤을 구해봐라.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는 순수 독점의 경우다. 설문 1은 첫 번째 순수 독점에 관한 건데요. 순수 독점에 항상 소비자로 해서 소비자의 최적화 우리가 출발했던 것처럼 순수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윤 극대화 가격 수량 뭐 이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맥시마이즈 파이다.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건데 TR도 뭐의 함수고 Q의 함수고 TC도 뭐의 함수고 Q의 함수고 이렇게. 그래서 요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판매량, 산출량은 몇 개냐 이게 관심사일 거고 first order condition은 요 목적 함수를 파이를 목적 함수를 뭘로 미분해요? Q로 미분했을 때 재료로 보내는 것이고 그 값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RQ equal MCQ 이 상태에 이윤이 가장 커진다. 두 번째는 설문을 해결하면 디맨드 커브가 프라이스 콘서트 평면에 우하향하는 디맨드 커브가 주어져 있는데 디맨드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400-Q다. 기울기가 -1이고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입니다. 이 디맨드가 P = 400-Q 이렇게 주어져 있네. MC가 주어져 있는데 MC가 80으로 주어져 있고 MC가 80 이렇게 80으로 주어져 있어요. MC는 80으로 뭐 디맨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바로 도출이 될 것이고 MR은 뭐예요? MR은 400-EQ죠. 그래서 MR equal MC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니까 뭐 가격과 산출량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MR은 얼마고? 400-요. 400-EQ. MC는 얼마? 80. 이렇게 해서 그래서 EQ는 300
120, 160이 되겠습니다. QM은 모노폴리는 160 이렇게 돼서 맞나요? 160. 그러면 요 수용선은 얼마요? 240? 240이 PM이 되겠다. 모노폴리의 가격이 이렇게 해서 160과 240. 이유는 여기 되겠죠. 여기에 이윤이 되겠다. 이때 이윤은 고정비용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요 MC의 민면적은 TVC인데 원래 이거 PS 생산자 잉여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고정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문제에서 여러분 특별하게 고정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때는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져야 되고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또 어떤 문제를 보면 생산자 잉여하고 이윤을 별도로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봐야 되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별 독점자인데 문제를 좀 보세요. 이 세 가지 다른 가격 P1, P2, P3로 가격 차별을 한다. 이게 이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적하는 이건 무슨 가격 차별? 구간 가격 차별, 블락 프라이싱, 2급 차별 이렇게 말합니다. 블락 프라이싱, 2급 가격 차별인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P1, P2, P3를 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출량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차별을 지금 블락 프라이싱에 관한 것이고 똑같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이고 물론 기초로서 뭘 생각을 해봐야 돼? 맥시마이즈 파인데요. 요 파이 요 이윤이라는 게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사실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요 수용수는 똑같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400, 0, 0,400 이렇게 주어져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1 디맨드 커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P equal 400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P1의 높은 가격에서 Q1만큼 시장에 공급을 하고 P2의 가격으로 Q2만큼 공급을 하고 P3의 가격으로 요 Q3만큼 공급을 하는데 요 P3 가격으로 Q3만 공급을 하는데 Q2 물론 MC보다는 높게 잡겠죠. 그래서 MC가 여기가 지금 MC가 얼마고 80으로 주어져 있고요. 요렇게 그렇다면 가격을 P1의 가격을 정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요게 TR이고요. 요게 뭐니까 TC니까 요 위쪽에 요만큼의 뭐가 생기고 이윤이 생기고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Q1, Q2 요 구간에 대해서는 P2의 가격으로 요만큼의 판매를 하게 되니까 요 아래쪽 비용을 빼고 요만큼의 이윤이 생기고 세 번째는 요만큼의 전체 판매 수입에 대해서 아래쪽 빼고 요만큼의 이윤이 생기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우리가 TR1이라고 하고 요걸 TR2라고 하고 이걸 TR3라고 이렇게 하면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전체 요게 생산 비용이죠. 아래쪽이 고정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가 뭐가 되고 생산 비용이 되고 요게 요 위쪽이 뭐고 이윤이 되는데 요 이윤을 굳이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파이 1 여기가 파이 2 여기 파이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윤이 구간마다 다른 지금 이윤이 생길 거니까 이걸 컨비네이션 이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결합 이윤이다. 이 결합의 이윤은 TR 뭐에서요? 1에서 요
TC1을 빼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거 빼버리면 되니까 굳이 뭐 하나씩 뺄 필요가 없고 TR1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0에서 Q1까지. 그래서 Q1의 함수고 여기. 플러스 TR2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전체인가요? Q2예요? 아니에요. 얘만이야. 얘만. 그래서 Q2에서 Q1을 빼야 돼. 요 Q2에서 Q1을 빼고. 세 번째는 요 TR 뭐죠? 3죠. TR3는 요 구간이야. Q3가 아니라. 그래서 Q3에서 뭘 빼? Q2를 빼면 이게 요게 전체 TR이고요. 여기서 뭘 빼야 돼? TC를 빼야지. TC를. TC는 전체 Q3에 대해서 비용을 빼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빼버리면 돼요. 밑면적을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산출량 Q1, Q2, Q3 요걸 찾으면 P1, P2, P3를 알 수 있겠죠. 수용선을 집어넣어버리면 P1, P2, P3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산출량으로 정리한 다음에 미분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산출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TR1은 P 곱하기 Q1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뭐예요? P1과 P2, P3가 다 달라. 그러니까 P1, Q1이고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P2 뭐예요? Q2 마이너스 Q1이야. TR2니까 곱하고 잠깐만요. 같은 건데 그냥 씁시다. P2에서 Q2 마이너스 Q1 이렇게. 그 다음에 P3에 대해서는 Q3에서 Q2를 뺀 것이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정보가 총 비용이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주어져 있질 않아. 뭐만 주어져 있어? 한계 비용만 주어져 있대요. 한계 비용. 그럴 때 원래는 이 평균 비용에다가 Q를 곱해야 뭐가 돼? 총 비용이 되는데 평균 비용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MC 곱하기 Q3 해야 되는데 이때 고정비용이 있어버리면 틀린 식이 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용 없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 이거는 MC 곱하기 Q3예요. 고정비용이 없습니다. 고정비용이 없어. 자, 이 파이 컨비네이션을 극대화하는 Q1, Q2, Q3 각각의 선택 변수로 목적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first order 컨디션은 뭘로 각각 Q1으로 변수가 하나, 둘, 셋인데 나머지 변수는 상수 취급하고 요 파이 컨비네이션 이퀄 제로 각각 하면 되겠습니다. Q2로 파이 컨비네이션 이퀄 제로. 세 번째는 Q3로 파이 컨비네이션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뭐가 나오겠어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올 것이고, 한 번만 더 써보고 그 값을 한번 찾아보면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P1은 뭐예요? 소유격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P400-Q니까 P1은 400-Q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써봅시다. 여기가 400-Q1에다가 뭘 곱한 거야? Q1을 곱한 것이고, 플러스 P2는요 400-Q2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Q2-Q1이고, 굳이 쓰자면 세 번째는 플러스 P3니까 여기가 400-Q3 이렇게 해서 Q3 뭘 곱한 거예요? 굳이 Q3-Q2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MC가 80이니까 80 그 다음에 Q3 뭐 이렇게 돼 있는 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도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굳이 뭐 이게 풀어서 미분할 이유가 없죠.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해버리면, 자, Q1으로 미분하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식은 Q1으로 미분하면 요거 이제 각각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곱했다가 미분할 필요가 없이 400 Q1이니까 400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Q1의 제곱이니까 2Q1 이렇게 나올 것이고 2Q1.
자, 여기 보세요. 여기 Q1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곱해서 또 미분을 하겠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00이 또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요 Q1 플러스 Q1, Q2니까 Q2만 남겠죠. Q1으로 미분했으니까 Q2만 남아. 여기는 Q1이 하나도 없네. 다 제로가. 이퀄 제로 이렇게 될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어떤 식이 나와요? 두 번째는 Q2로 미분하면 여기 Q1만 들어있는 이거는 다 상수의 미분값 다 제로고. 여기서 이제 Q2가 있죠. Q2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또 미분을 할 텐데 보니까 여기 400Q2니까 4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Q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Q2가 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또 Q1, Q2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Q1이 될 것이고 여기 Q2가 요거 지금 Q2가 여기 있죠? 여기 400 여기가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00이 있고 여기 또 Q3 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Q3 Q2니까 마이너스 Q3가 되겠네. 이퀄 제로 뭐 이런 식의 여기도 구할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Q1, Q2, Q3가 Q1, Q2, Q2, Q3, 뭐 Q3, Q1 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식이 나올 것이고 연립하면 Q1, Q2, Q3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Q1, Q2, Q3가 지금 나온 걸 보니까 몇 개씩 나왔어? 80, 160, 240 이렇게 나와요. 80, 160, 240 이렇게 나왔고 수역선을 집어넣으면 여기 80을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가 80, 320이 되고 320 여기는 여기 160인 24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죠? 240을 넣으면 160이 되고 이거 맞나요 지금? 네,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차별화된 가격이 정해지겠다. 이 차별화된 가격을 통해서 이윤은 얼마가 되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윤은 이윤 하면 되겠습니다. 300에서 320에서 80을 빼고 요 이윤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고 또 그 두 번째 그 문제 보니까 거기 문제 앞에 이건 또 그걸 묻진 않았는데요. 가격하고 산출량만 구하라 했는데 다른 문제를 보면 소비자 잉여를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소비자 잉여하고요. 요 소비자 잉여를 다 지금 합한 것과 CS1, 요 CS2, 요 CS3 이렇게 요 소비자 잉여 합한 거하고 얘하고요. 이 소비자 잉여하고 요걸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크겠어요? 여기는 지금 400이고 여기가 지금 400이잖아. 그래서 400에서 240을 빼면 요 160 곱하기 160 곱하기 2분의 1 이런 소비자 잉여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물론 400이죠. 400에서 320이니까 80 곱하기 80 2분의 1 여기는 얼마? 여기도 80 곱하기 80 곱하기 2분의 1 다 똑같네요. 여기도 뭐 여기는 여기도 80이고 80 곱하기 80 그래서 이 세 개 80 곱하기 80 2분의 1에 이 세 개 이거하고 이걸 하면 당연히 얘가 커요 작아요? 여기 작지. 작지. 얘가 여러 개로 나눠서 이 이윤을 가장 크게 했잖아요. 얘가 이윤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얘가 이윤이 작은 것이고 이런 차별한 가격을 정하는 이유가 뭐겠어? 힘들게 뭐하러 이런 일을 해? 지 이윤이 커지니까. 그래서 가격 차별, 이급 차별이 훨씬 더 이윤이 커진다. 그런데 다만 이 소비자 잉여가 이게 더 작을 거예요. 작을 텐데 어떤 건 있어? 이급 차별의 좋은 장점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는 요 다양한 구간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 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선택 가능성이. 그래서 이걸 이제 묶음 판매하고 개별 판매를 같이 했을 때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소비 선택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2급 차별의 그런 장점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묻지 않고 있고 3번은 보면 3번 설문은 완전 가격 차별, 1급 차별인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할 때 기업의 선택과 산출량과 그 산출량에서 소비자 잉여를 구해봐라. 이렇게 생겼는데요. 완전한 가격 차별이야. 그 말은 뭐 이것도 이제 1급 차별인데 1급 차별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마지널한 한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수요옥선의 높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를 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옥선은 어떤 수요옥선이어야 돼요? 보상 수요곡선이어야 됩니다. 보상 수요곡선. 그래서 문제에서 수요곡선은 뭐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곡선을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의 수요곡선을 우리가 봤을 때 디맨드는 저기 주어져 있는 거가 똑같아. 디맨드는 P = 400-Q 이가 똑같고 MC가 어떻게 주어져 있고 MC가 8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P = MC 아니 P = MC가 아니라 MC가 8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렇다면 이 1급 차별의 경우는 어디서 이 공급량을 정하는 게 가장 좋냐? 물론 이거죠. 이 수요곡선하고 MC곡선이 맞떨어짐까지 공급을 하는 게 최고인데 그 이유는 얘가 Q스타예요. Q스타인데 이유는 이만큼 예컨대 Q1만큼 공급을 했다고 하면 이 Q1 수준에서 이 높이가 뭐예요? 수요곡선의 높이가 소비자의 최대 지불을 사고 이 수요곡선은 마지널 베네핏, 한계 편익이라는 거죠. 한계 편익. 각각의 소비량 수준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불하려고 하지. 그래서 한계 편익은 이만큼인데 물건 한 단위 공급할 때 비용은 이거니까 한계 편익이 더 크고 한계 비용은 더 낮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뭘 늘려야 돼? 뭘 늘려?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공급을 늘렸을 때 요만큼은 전체가 뭐가 증가한 거죠? 토털 베너핏, 총 편익이 이만큼 증가하는 건데 비용은 얼마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아. 이만큼밖에 비용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토털 코스트는 이만큼이고 순편익이 이만큼 증가하는 거죠. 순편익이. 그래서 산출량을 이만큼 늘려주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산출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고 물론 이런 Q2 수준까지 산출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얘는 산출량을 이렇게 늘면 편익은 이것밖에 늘지 않는데 비용은 이만큼 사각형 면적만큼 늘어버리니까 이렇게 낮추었을 때 이렇게 산출량을 낮췄을 때 뭐가 요 비용이 이만큼 줄고 편익은 이만큼 늘기 때문에 비용을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점이 어떤 점이에요? MC와 MB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 시장의 공급량이고 가격은 어디서 정해진다고요? 가격은 한계적 가격을 설정한다.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정한다. 각각의 단위에서 다른 가격을 정해. 이렇게. 근데 그 가격은 최소 가격은 어디예요? 최소는 MC 수준이야. 여기서 지금 공급이 될 거니까 최소는. 그리고 최대는 뭐죠? 최대는 400만큼이지. 그래서 요 80에서 어디까지? 요 80에서 400까지 이 구간의 가격에서 다른 가격이 정해지고 공급량은 어디서 정해져? 뭐 이건 요 얘하고 얘를 맞아떨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400 마이너스 Q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면 돼? 여기 MC 80하고 맞아떨어지면 Q는 요 Q스타는 얼마 돼요? 320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Q스타는 320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고 가격은 한계적 가격 설정을 하고 전부 다 다른 가격을 정하고. 자 그렇다면 이 아래는 누구의 비용이고요? 기업의 비용이고 위쪽은 다른 가격을 받아서 기업이 전부 다 자신의 잉여로 전환시킨 소비자 잉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CS는 뭐가 되고 제로가 되고 PS는 가장 극대화
극대화되는 그런, 그리고 이때의 MB와 MC가 말들으니까 요 Q스타 수준은 어떤 자원 배분 상태냐? 가장 경쟁 시장과 같은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자원 배분 쪽에서는 자원 배분의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인데 요걸 달성하지만 분배 쪽에서는 가장 불공평한 양면성을 갖는 가격 차별 제도다. 1급 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급 차별이 뭐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거를 지금 구간을 3개로 나누라 그래서 좀 정리하는 과정이 좀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되고, 그 유사한 문제도 뒤에 있으니까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문제 바로 넘어와서 3급 차별 그걸 좀 보시면 256페이지 85번 문제. 기본적으로 그 분석의 전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분석의 전제는 뭐 SW 사회적 순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여러분 나중에 조세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관세 할당은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해야 됩니다. 개방경제 부분인데 그 관세 할당에서도 보겠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소셜 서플러스예요. 사회적 잉여고 정부 부분에 조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그걸 다 합해서 소셜 웰페어라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줄표에 개방 이후에 해외는 경쟁시장이고 국제무역에 따라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하나로 결합된다 밑줄. 그러나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차이로 밑줄. 시장을 나눌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가격 차별 전략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나누는 기준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걸 시장 분할형 가격 차별이라고 그러고 3급 차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시장 분할의 가격 차별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 별표. 첫 번째, 독점 경쟁. 국내 독점, 해외 경쟁. 두 번째는 국내 독점 기업이 국내에는 가격 탄력도가 어때서 낮아서 높은 가격에 팔고 해외는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 낮은 가격에 팔았는데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다 직구를 해버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사와서 국내 시장에 되팔아버리고 막 이런 걸 전매라 그러는데, 전매가 가능하다면 이 독점 기업의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을 팔았는데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 갖다 팔아버리면 소비자들이 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격 차별의 3급 차별을 먼저 보고 독점 기업의 국제적 가격 차별이에요. 이걸 뭐 이제 국제경제학에서는 덤핑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그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 시장에 수요선이 이렇게 우아한 수요선이 있다는 것은 시장 수요를 독점 기업이 자신의 수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두 가지야. 국내 수요도 있고요, 해외 수요도 있어. 이 D라고 하참자를 쓰는 것은 domestic market, 국내 시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뭘 구할 수 있고 MR을 구할 수 있겠는데 그 MR도 국내 MR과 해외 시장의 MR이 달라요. 그래서 MRT이고, 국제시장은 이렇게 독점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국내 시장이고요. 국제시장은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어.
가격 설정력이 없어서. 요 PI, International Price. 요 국제시장은 물건 한 단위 팔면 경쟁이기 때문에 MRI가 이렇게 결정되겠어요. 먼저 폐쇄 경제 상태에서 이 독점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 거냐면, 폐쇄 경제 상태는 MR, MC 조건하에서, MR은 국내 MR입니다. 그래서 MRD 이퀄 MC 조건하에서 독점 가격을 정하고 있을 거예요. PM. 그리고 독점의 판매량도 정하고 있을 것이고, 물론 둘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량을 정하면, MR 이퀄 MC 조건하에서 판매량을 정하면 수요옥선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정해져? 가격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론 독점 이윤이 있을 거야. 초과 이윤이. 보통은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잠깐만요. MR, MC를 지금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MC를 먼저 그리고, 이거는 독점 상태가 아니고, 자, 이 MC를 그리는데요. MC를 뭐 요 안쪽으로 들어도 그려도 상관없고, 요 바깥쪽으로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는 게 나중에 분석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MC를 요 수요보다 더 많도록 공급이, MC를 이렇게 그려. MC를 한 개 비용 곡선을. 그러면 MR 이퀄 MC 조건하에서 요 MR과 MC 조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진다는 게 첫 번째예요. PM 독점의 가격입니다. 폐쇄 경제 상태에서. 그리고 QM 독점의 산출량이야. 이렇게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져. 자, 그리고 굳이 우리가 따져보면 요 MC를 쭉 보냈을 때 요게 전체가 뭐죠? 판매 수입이죠. P 곱하기 Q니까. 요 아래쪽이 뭐예요? 비용이고, 요 위에가 지금 독점적인 초과 이윤을 얘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독점적인 초과 이윤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시장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나누냐? 차별 가격으로 나눈다. 차별화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 그 설정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3급 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알고 있죠? 3급 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 시장 이 둘이야. 그러니까 TC가 두 개예요. TR이 두 개예요. TR이 두 개죠. 그래서 이 독점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면 맥시마이즈 파이 컨비네이션 이윤인데 TR이 두 개야. 하나는 국내 시장에 TR이 있고, 이거는 국내의 판매량이 정해질 거야. 국제시장에 TR이 있어요. 요 국제시장의 TR은 국제시장에 몇 개를 파냐가 판매량 수입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TC를 빼야 될 텐데, TC는 전체 총 생산량이지, 그 생산량에 대해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TC는 전체 Q에 대해서 TC고, 요렇게 TR이 두 개고 TC가 하나인 이 상태가 이제 가격 차별이고요. 나중에 다공량 독점 가면 공장이 두 개니까 TC가 두 개고 TR이 하나고 이렇죠. 그래서 뭘 우리가 관심 있어?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국내에는 몇 개 팔고 해외에는 몇 개 팔겠냐. 요게 지금 관심이죠. 선택 변수가. 선택 변수로 목적 함수를 각각 미분하게 되면 first order condition 이렇게 미분 조건은 DQI 분의 D 파이 컨비네이션 이퀄 제로 이렇게 하나 갈 것이고, 두 번째는 DQ D분의 DQ D 파이 컨비네이션 이렇게 이퀄 제로, 이 두 개가 이렇게 가격주 이윤 극대화 조건이. 첫 번째 이윤 극대화 조건을 굳이 이제 여러분 쓰지 않아도, 자 보세요. 이 QI로 TRD를 미분하면 뭐예요? 제로죠. 그러니까 요 해외 시장 판매량과 국내 판매 수입과 뭔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두 번째는요, QI로 TRI를 미분하면 MRI고, 여기 QI로 TC를 미분할 때 이게 문제인데, 요 TC는 Q의 함수지 QI의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한 번만 해준다는 체인 룰을, 그래서 요 DQ로 미분을 하고 TC를 없는 걸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 Q를, 그래서 QI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소거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체 산출량은 국내 판매한 것과 해외 판매한 거의 합이지. Q가. 그러면 이거를 전체 Q를 요 Q를 QI로 미분하든 QD로 미분하든 요걸로 미분하든 다 뭐예요? 1이죠. 응? 그래서 요게 굳이 쓰나 안 쓰나 뭐야? 이거 1이야. 요건 뭐죠? MC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게 이퀄 제로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MRI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 이윤이 가장 커진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요? MRD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써버리면 MRI equal MRD equal MC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온다. MC 이렇게. 왜 이걸 먼저 도출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냐? 이 수식이 별개가 아니야. 그래프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개가 아닙니다. 어디서 총 산출량을 생산하고 어디서 이제 국내에 얼마 팔지 할당을 하냐? 저 조건을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MRD가 MRI보다 크면 국내 더 팔아야겠죠? 반대로 MRI가 MRD보다 크면 해외 더 팔아야지. 그러니까 국내 판매량은 항상 얘가 같은 상태에서 정해진대. 국내 판매량은. 그 국내 판매량이 이거야. 요 MR 뭐하고? D하고 요 MRI가 맞아떨어진 상태.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뭘 정해요? 국내 판매량을 정해요. 이게 QD야. 국내 판매 가격은 수요옥선을 높여서 정해지겠죠. 이렇게. 요게 PD입니다. 두 번째는 요렇게 이걸 뭐 이제 자세한 설명도 가능해요. 자 보시면 만약에 요 QD만큼 국내 판매하지 않고 더 적게 팔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았어. 이만큼 Q1만큼 만약에 판다고 하면 이 Q1 수준에서는 물건을 한 달 안에 팔았을 때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 수입은 여기고요. 해외 판매 수입이 여기니까 국내에 더 팔아야 되지. 반대로 여기서 산출량을 정해서 국내 판매량을. 그러면 국내 판매 수입은 어딘데? 여긴데. 해외 판매 수입은 여기니까 국내 판매량을 줄여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요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게 지금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요 첫 번째 조건. 뭘 정한다고? 이 조건 하에서 국내에 몇 개를 얼마 가격에 팔지 정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이제 같아진 MR하고 요 MC가 맞아떨어진 점. 이제 국내 MR 이게 아무 의미 없어. 요 높이가 지금 뭐예요? MR이에요. 그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총 산출량을 Q바를 여기서 생산을 해. 그렇다면 요만큼은 이제 뭐를 하게 되고 수출을 하게 되고 요만큼은 국내에 판매하게 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이 왜 이런 짓을 한다고? 자신의 이윤이 훨씬 커지니까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원래 이 흰색으로 표시된 게 독점 이윤이야. 폐쇄금지에서 독점 이윤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이거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국내 판매를 이 가격에 요만큼 팔아. 그럼 요 전체가 뭐예요? TR이고 요 위쪽이 새로 이제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요게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는 요 가운데 사라진 게 있잖아. 여기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요거는 왜 표시를 안 하냐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 A만큼 늘었고 마이너스 B만큼 줄었어요. 문제는 얘가 원래는 QM만큼 폐쇄금지 생산했는데 생산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만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가적인 이득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득 안에 뭐도 들어있어? 여기도 당연히 들어있지. 생산량 안에. 그래서 독점 이윤 중에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쪽만 추가로 생긴 부분이어서 플러스 C 면적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PS 독점자의 잉여는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래서 반드시 잉여가 커집니다. 독점자의 잉여는. 그래서 이런 게 이윤 극대화 전략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PD 국내 가격과 그 다음에 PI 국제시장 가격을 차별화된 가격을 통해서 독점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별화된 가격이 처음에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이 가격 차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이게 계속 이제 국내에 팔고 해외에 팔고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가격 차이를 정부가 독점 기업을 옹호하는 전략으로서 이 가격 차이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전략을 쓸 수가 있다. 정부가 정책을. 어떤 정책이에요? 독점 옹호 정책인데 해외에서 이 가격에 팔고 국내에서는 이 가격에 팔아서 해외에서 사오지 못하도록 사와도 별 의미가 없도록 어떤 장벽을 세운다? 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 가격 차이를 유지할 수 있다. 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게 독점 기업의 옹호 전략인데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정부가 국내에는 우리가 과거 60년대 70년대 자동차, 전자 이런 산업들 전부 다 이런 전략을 썼는데 우리가 해외의 수출 기업들이 낮은 가격에 팔아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국내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적은 소비를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수출 기업들을 키워주는 그런 성장 전략을 썼다. 이게 불균형적 성장 전략을 그래서 독점 기업이 자기 스스로 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 대우는 이상하게 됐지만 이런 기업들이 다 국내 소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서 이 국제 시장의 판매처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가격차별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게 두 개 시장을 지금 한꺼번에 본 것입니다. 하나로 국내와 해외 시장을 하나로 봐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뒤에 보면 시장을 두 개를 가져서 MC가 일정한 경우, MC가 우상한 경우 그 문제들도 다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독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독점의 지금 규제 가운데 경쟁 체제화라는 건데 국내 독점을 해외 경쟁 시장에 시장 개방해버린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거기는 부분 균형 분석은 잘 하는데 일반 균형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독점의 일반 균형을 독점의 순수 독점에 여러분 부분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균형을 잘 몰라. 그거 좀 잠깐만 해볼게요. 국내 독점이고요. 해외 경쟁 시장에 시장 개방하는 거예요. 부분 균형 분석을 볼 수도 있고 일반 균형 분석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 균형 분석 한번 해봅시다. X, Y 평면에 부분 균형은 좀 더 쉽고 생산 가능국수 이렇게 있어.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독점은 비효율적이라고 보통 말하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니까 이 PPC 상에서 생산을 못할까요? 독점 기업은? PPC는 뭐예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요소를 가장 좋은 기술로 효율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궤적이야. 독점 기업이라도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요 선상에서 생산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해. 독점 기업이라도 생산의 효율성은 이 안쪽에 점을 찍어버리면 안 된다고 절대.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 YZ 산업에 독점이 있고 X 산업에는 경쟁 산업이라고 한다면 YZ 가격이요 항상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을 거예요.
두 번째는 Y가 과소 생산될 거야. 경쟁 시장보다 과소 생산돼. 이걸 이제 일반 균형을 하려면 항상 이걸 이제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비율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비율로. 그래서 이걸 PY분의 PX, MCY분의 MCX 이렇게 비율로 표시를 하면 이 분모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값은 뒤집어집니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 PY분의 PX는 JY의 상대 가격이고요. 일반 균형 보면서 가면 일반 균형에 가면 다 할 일이에요. 요 MCY분의 MCX는 한 개의 비용의 비율인데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항상 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용입니다.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용은 어디에 반영되냐면 MCY분의 MCX 아까도 봤던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T에 반영이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반영된다. 그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어? JY의 상대 가격보다 더 높게 결정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독점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점이 두 산업 다 경쟁일 때 그러면 YJ가 과소 생산돼야 되니까 XJ는 많이 생산되고 이런 점이 아니라 이런 점이 돼요. 이런 점이 독점의 최초의 생산점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생산 가능성 접선의 기울기 요 MRT보다 얘가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JY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게 최초의 독점 가격이야. PY분의 PX인데 모노폴리의 독점 가격입니다. 이런 어떤 점에서 A점에서 생산을 X젠을 굉장히 과다 생산하고 YJ가 적게 생산되는 이런 생산점이 최초의 생산점이야. 이게 처음에 독점 상태예요. 두 번째는 독점을 개방해버려 국제시장에. 그러면 더 이상 독점력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국내 독점을 해외 이 장벽을 무너버리면 해외 경쟁 기업들이 얼마든지 국내 시장에 이제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 순수 독점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쟁 기업이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고. 그래서 가격은 한 개 비용 이상 받을 수가 없어. 뭐하고 뭐가 같아지겠어요? 요 P와는 PX하고 MC와는 MCX가 같아지겠죠. 그런 상태의 이제 점들을 우리가 가상의 점을 한번 찍었는데 이거 의미 없고 요렇게 그냥 YJ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니까 떨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점을 우리가 한 점을 이런 점을 간다고 해봐요. 이거 비싸졌어 지금 P와 PX가 이렇게 YJ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해되시죠? YJ 가격은 떨어지고 X의 가격은 올라가야 되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 B점으로 XJ 생산량이 YJ 생산량이 가까이 이렇게 변할 텐데 이렇게 늘고 이렇게 줄고 이렇게 늘고 이렇게 생산점이 여기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후생 얘기를 좀 해보면 A점에서 당연히 가격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무차입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B점은 어때요? B점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점에 소비할 필요가 없어. 생산점과 소비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소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원래 효용 수준이 최초의 효용 수준이 여기인데 나중에 효용 수준은 여기야. 왜 I0에서 I2라고 했을까? 이런 점을 예를 들면 우리가 C점인데요. C점인데 최초의 A점에서 누리는 후생보다 이게 이제 C점에서 누리는 후생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폐쇄경제 상태 독점에서 폐쇄경제 상태 독점이 후생이 높을까요? 폐쇄경제 상태 경쟁이 높을까요? 후생이 경쟁이 높죠. 그런 가상의 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다고. 이 생산 가능성상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그런 점을 찍을 수 있다고. 그런 점을 한 점을 우리가 아무데나 생각해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한 점을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상의 점이야. 이거 꼭 있을 필요는 없는데
독점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폐쇄경제 상태의 후생의 이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방경제로 간 거야.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독점의 경쟁체제화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폐쇄경제 상태에서 독점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이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제시장에서 이제 가격의 교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득이 있어. 이게 이제 독점의 경쟁체제화 했을 때 두 가지 이득이에요. 독점 제거의 이득, 경쟁체제화 됐을 때 교환의 이득. 굳이 C점하고 B점을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무역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무역 삼각형. 생산을 여기 하는데 소비를 여기 한다면 이만큼 수출을 하는 거고, 수출. 그리고 소비는 이만큼 하는데 생산을 이것밖에 안 한다면 수입을 하는, 이런 걸 무역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수출 수입의 양을 표시하는, 이게 무역 삼각형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개방경제로 가서 후생이 증가한다. 이거보다 훨씬 쉬운 게 이제 부분기장 분석인데, 거기까지 할 필요가, 뭐, 더 쉬우니까 막 요게 또 어렵다고 하면. 프라이스 콘서트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 요게 뭐겠어요? MR 커버가 이렇게 있고, 국내 MR이에요. 국제시장에 가격이 있어. PI 가격이. MC가 일단 뭐 수입을 하는 경우, 이 수입제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수출제 시장, 수입제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MC를 좀 가파르게 해서 수입제 시장을 보자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PI 가격에서 국내 생산은 이것밖에 안 하고 소비가 이렇게 많다면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제 시장, 수출제 시장으로 둘 다 볼 수 있는데, 수입제 시장을 좀 보면, 자, 보세요. 원래는 폐쇄경제 상태에서 요 MRD하고 MC가 맞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어디서 정해지겠어? 요 높은 가격이, 요 PM의 모노폴리의 가격이, 그리고 QM의 산출량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서 독점적 초과인을 이렇게 누리고 있을 거야. 요렇게 독점적 초과인을 누려, 이렇게. 요렇게. 그런데 해외 시장 개방해버리면 이 가격을 수용해야 된다니까. 왜? 해외 기업들이 다 PI 가격에 팔고 국내 시장에도 팔 거야. 근데 지 혼자 PM 가격을 정하면 누가 이거 사겠어요? 안 사지.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 순수 경쟁 기업으로, 이걸 그대로 프라이스로 수용하는 순수 경쟁 기업으로 바뀐다. 그러면 가격이 이게 됐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은 국내 생산하고, 이제 여기가 요만큼은 국내 생산량이, 생산 물량이 이렇게 늘고, 소비는 이만큼 해야 되니까 요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수입을 하는 형태로, 수입을 하는 형태. 국내 생산도 늘고 수입도 생기는 이런 상태가 갈 텐데, 잘 들으세요. 요 점이 원래 폐쇄경제 독점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겠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이만큼 소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요렇게 늘지. 전체가 늘어. 요만큼의 삼각형에서 요만큼의 삼각형으로 늘 거라고. 그런데 그 중에 원래 독점 기업이 갖고 있던 거를 소비자가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원래 후생 손실 부분, 이 후생 손실 부분이 새로 살아나는 부분도 있어요. 독점 때문에 나타났던 사중 손실 부분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조금 점스럽긴 하지만, 요 생산도 늘면서요, QMS 생산도 늘면서 요만큼의 후생 증가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생의 증가분을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독점을 경쟁체제하면 후생이 증가한다, 이거죠. 해외 시장에 시장 개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262페이지의 3급 차별, 이건 똑같아요. 일단 문제만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A 제약회사가 일반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 두 곳의 공장을 갖고 있고 이 생산하는 데 밑으로 고정비용은 없다. 고정비용은 없다.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고 유럽 시장 수요, 미국 시장 수요, 수요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1번 보니까 3급 차별을 실시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유럽 시장은 유럽 시장대로 다른 가격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의 한계 비용도 주어져 있고 MR 수요 곡선이 있으니까 MR 컵으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R 이꼴 MC 조건하에서 두 시장을 다른 가격을 정하면 이게 3급 차별이고 2번 보세요. 2번 가격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두 개 시장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가격을 정할 수 없으니까 시장을 합하면 돼. 그 시장을 합하는 것, 수요를 합하는 것이 수평합이죠. 시그마 Q야. 시그마 Q. 그런데 그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수요를 합했을 때 첫 번째 설문 이런 그냥 두 개 시장을 그냥 따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따로 그래도 상관없겠고 문제는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시장을 수평합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그렇게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나타나면 당연히 MR 커브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조심해야 돼. 요거 한번 가격 차별하는 경우 좀 보세요. 안 보면 뭐 시험을 내면 되지. 그리고 한 번도 지금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서 매지군 선생님 책에도 있죠. 뭐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한겨울에도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뭐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를 따로 교통량이 엄청 많을 때하고 교통량이 한가할 때 평소에는 열차 타면 가족석 그래가지고 굉장히 할인 가격을 주다가 명절 되면 다 없어져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다른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다른 것만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전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어. P 이퀄 200-Q다. 수요 곡선에다 밑줄. 한계 비용 MC는 20 주어져 있어요. 밑줄. 거기 첫 번째 1번에는 독점 기업이 단일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한다. 밑줄. 단일 가격은 순수 독점이죠. 거기다 MR 이퀄 MC 써놓고. 처음부터 MR 이퀄 MC가 이후 극대화 조건이다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맥시마이즈 파이 최적화식을 반드시 써보라 그랬습니다. MR 이퀄 MC만 써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이윤과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한계 비용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총 비용이 고정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고정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두 번째는 경쟁기업처럼 행동한다. 독점기업이 밑줄. 경쟁기업. 그러면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P 이퀄 MC잖아.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예요. 앞에서 봤던 거예요. 차별. 아까 지금 세 가지 다른 가격을 정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가격이에요. Q 이퀄 50단위까지는 150에 판매하고 그 다음 수량에는 100에 판매한다. 가격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세 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그게 네 번째. 2급 차별을 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겠냐 불리하겠냐.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유리해 불리해? 찾아봐요. 찾아봐야 돼. 찾아보세요. 다 소비자 잉여를 다 구하고 나서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응?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소비자 잉여를 보면 당연히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가 작아집니다. 말씀드렸어요. 독점자가 상당 부분 더 가져가고 구간 쪼개서 잉여를 더 크게 해버리니까 누가
기업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5번. 이 독점 기업이 두 개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전제하에서 앞에서와 같이 가격을 150에 팔고 100에 파는 게, 이렇게 파는 게 2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냐 이랬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기업이죠, 기업. 응?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겠냐라고 물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대로 그대로 구하면 돼. 그냥 P1, P2 해가지고. 가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수식 세우는 것도 좀 더 간단하고, 세 개보다는. 그래서 앞에 외시에서 출제됐던 문제보다 이게 더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274페이지 1급 차별이 또 있습니다. 1급 차별 아까 했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어. 시장 수요가 200-Q고, 그 다음에 거기 TC가 240 플러스 Q의 제곱인데, 이 Q의 제곱인데, 거기 보니까 고정 비용은 모두 매몰 비용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추가 단서가 있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PS와 파이가 달라진다 그랬어. 그러면 PS를 먼저 구할까요? 파이를 먼저 구할까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고정 비용은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뭘 구해야 돼? PS를 구하고, 그 다음에 파이를 구하는 게 맞겠어요. 칠판 닦기가 없어가지고 그만해야겠습니다. 지금 시장 수요가 200-Q고 총 비용이 240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먼저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1이고 절편값은 각각 200인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비용 함수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40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TC는 240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돼요.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픽스드 코스트, 요거는 베리어블 코스트, 고정 비용 이 픽스드 코스트가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고정 비용 이게 매몰 비용이다. 모두 매몰 비용이다. 이 회사는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때 밑줄 가격 차별 실시할 수 없다. 이게 순수 독점이고요. 독점 이유는 얼마냐, 생산자에게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뭐 아주 간단한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수요 곡선을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 P equal 200-Q. 절편 갖고 기울기 2배가 MR 커브고 200-2Q. 여기가 200이고.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그 다음에 MC가 주어져 있는데 MC는 안 줬어요? 그럼 구하면 되고. MC는 뭐예요? EQ. 원자일 빠져나오는 반직선입니다. 그래서 MR equal MC 조건하에서 순수 독점의 가격과 산출량 뭐 바로 구할 수 있겠고, MR은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equal MC 조건하에서 요 MR equal MC 조건하에서 뭐가 달성이 돼? 4Q는 200이니까 Q는 얼마? 50이요. P는 얼마? 요 모노폴리의 그다음 모노폴리의 가격. 그래서 50 집어넣으면 150이 되겠고요. 150. 이렇게 여기가 모노폴리의 가격은 150이 되고 얘는 50이 되는 QM은 50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잉여 찾으라고 했어요. 잉여. 자, 어떻게 잉여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까? 요 전체가 뭐고? TR이고 이 아래쪽이 TVC니까 요게 PS인데 생산자 잉여인데 이거 찾는 것보다 요 MR의 밑면적이 뭐라고? TR이어서 요렇게 MTR에서 뭘 빼면 TVC를 빼면 요런 면적 자체가 우리가 높이도 알고 뭐 밑변도 다 하니까 찾기가 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200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이지 이게 PS죠. PS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죠. 5천. 5천이 생산자 잉여지. 그러면 이유는 얼마야? 이유는 R, TVC, TFC, 요게 PS 생산자 잉여니까 5천에서 얼마를 빼버려? 240을 빼버리는 게 뭐다고요? 파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고정비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PS를 먼저 구하고 그냥 고정비용이 있는 거 빼버리면 돼요. 자, 두 번째는 1급 차별인데요. 이 의사는 마을 주민의 지불 의사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1급 차별이 가능하다. 이윤과 생산자 잉여는 얼마냐 이렇게 불었어요. 1급 차별. 아까 우리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1급 차별의 이유를 시장에 수요 곡선이 있고요. 디맨드가 있어. 중요한 건 뭐였어? 아까 요 디맨드가 뭐고? 한계 편익 곡선이고요. 한계 비용 곡선을 찾았잖아. 여기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 여기가 MC가 뭐고요? EQ고. 그러면 결국은 요 MB와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Q스타가. 가격은 다른 가격을 정한다 그랬잖아. 이건 수요 곡선이 지금 200부터 시작해. 여기야. 200부터 이 가격에 계속 다른 가격을 정하는데 언제까지? 여기까지 지금 가격을 정하고 이게 시장의 균형적 이퀄리브리엄 균형 상태고 계속 다른 가격을 정해. 이렇게 다른 가격을 한계적 마지널 프라이스 세팅을 한다고. 마지널 한계적인 가격 설정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각의 소비량을 미세하게 잘라서 다른 가격을 정한다. 개별 소비자도 다른 가격을 정하고 개별 소비자가 한 개 소비냐냐 두 개 소비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가격을 정한다. 이게 한계적 가격 설정인데요. 이렇게 정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수요곡선이 이게 평균 수입 곡선이었을 때 한계 수입은 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 이렇게 구했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뭘 사면 돼야 한대? 마지널 레버니 한계 수입이라고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왜냐하면 물건 한 단위 팔았을 때 한계 수입은 이 높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게 뭐가 되고요? AR이면서 MR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전체가 이제 총 판매 수입이 되고 TR 총 판매 수입이 돼. 그리고 아래쪽은 뭐고? TVC고 PS가 요게 되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고 높이를 요 MC EQ하고요. 요 수요곡선이 200 저기 보니까 200 Q니까 여기가 200 Q 이렇게 해서 수요곡선하고 MC 커브하고 같다고 놓으면 3Q는 200 Q는 3분의 200 뭐 이렇게 해서 Q스타가 요 3분의 20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 3분의 200하고, 여기 지금 가격을, 여기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웃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 피스타 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전혀 꽝이지. 다른 가격을 정한다. 이게 다른 가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얼마까지? 200까지. 다른 가격, 0이 아니라 어디, 여기 좀 요 점에서 굳이 따지면 요 다른 가격, 여기서 각각의 다른 가격을 지금 한계적 가격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0부터 200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이게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얼마가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 200 높이 곱하기 2분의 1 3분의 20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뭐 2만 뭐 이런 식의 3분의 2만 뭐 이런 식 이렇게 될 것이고, 파이는 여기서 PS에서 뭘 빼버리면 돼? 3분의 2만에서 마이너스 240을 빼버리면 이게 파이가 된다. 이렇게. 뭐 굳이 이거 뭐 빼서 산수도 아니고 안 빼도 돼요. 그 순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만 마이너스 240. 그렇게 하면 독점 부분하고 그 이부 가격 부분은 여러분 좀 봐두시고, 이부 가격도 좀 봐주세요. 277페이지. 내일은 과점하고 게임 이론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과점, 게임,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모레는 일반 균형, 후생경제학,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보강을 여러분 싫어하니까. 토요일 날, 좀 일찍 해서 오후에 좀 하고, 밥 먹고, 시험 보고, 어때요? 싫어요. 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